유라고 이섬이라고 하는 이 법을 깨기 위해서 독을 이제 주사를 한 거예요. 공이라고 하는 독약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독약을 주는 것은 유를 이섬이라고 하는 유를 깨기 위한 방편으로 공을 이렇게 독을 줬는데 요번에는 공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이라고 하는 이것이 서가모니 당일 때는 어둡잖아요. 일체가 다 허상이고 뭐다 이렇게 연기라고 하는 것이 다 인과 연에 의해서 있는 것이고 일체 여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뒤로 나오면서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설명 방법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공이 굉장히 열광을 얻었는데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는데 요번에는 공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불교를 잘못 알게 되면은 세상을 망쳐버립니다. 차라리 불교를 안 배우는 것이 더 낫는 거죠. 그래서 공에 떨어지면 절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12번 세종께서는 이 법이 아주 깊고 미묘한 상이어서 등거기가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셨다. 그래서 설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서가모니가 도를 깨달고 나한테 한참 머뭇거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세속 사람들이 이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염려를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래서 이 법이 미천한 사람에게는 이해되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하셔서 서가모니 성자의 설법하려는 마음은 보태하셨다. 서가모니가 설법을 안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잡은 적도 있다. 밑에는 설명. 세종께서는 공이라는 법이 아주 깊고 미묘하여 등거기가 이해할 수 없기에 설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다시 설명해보자. 13번 그대는 내가 공에 집착하여 내가 허물을 메었다고 말하지만 아까 자꾸 그렇게 반문을 하잖아요. 당신은 공에 너무 집착해서 공이 없다라고 하면 공이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 세상 법은 다 있다고 해야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공에 빠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잖아요. 내가 허물을 메었다고 말하지만 그대가 지금 말하는 그런 허물은 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밑에 있는 13번 그대는 다시 공생인 것에 집착을 짓는다. 공에서 생기는 것에 이게 집착을 짓는다. 공이 있다는 것에 대한 집착을 짓는다. 오류에 떨어지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다. 그것 오류에 떨어짐은 공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공 속에는 그런 오류가 없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설명. 그대는 내가 공에 집착함으로 내가 허물을 메었다고 말하지만 내가 말한 성품이 공한 것은 성품이 공한 것은 공도 역시 다시 공하다는 것이다. 그것을 공공이라고 한다. 그것까지도 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은 공에 떨어져 버립니다.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떨어져요. 그런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것까지도 없어야 된다. 이것이 공공입니다. 공공으로 그런 허물이 없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도 없다 하게 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이섬이 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그 말까지도 없애버리고 나면은 있는 그것을 그대로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있는 것을 어떻게 있게 하느냐?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일상생활을 그대로 살면서 그게 내가 집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집착을 안 하느냐? 공이라고 하는 이 앞에서 이것이 컵이 딱 보이는 순간에 이 컵을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컵이다라고 하고 이것이 둥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벌써 세속죄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자마자 눈에 보이자마자 그대로 해체를 해버립니다. 해체를 해버리면은 이 공만 이 컵만 해체되는 것이 아니고 되게 하려고 하는 내 의지도 같이 해체해버려야 돼요. 해체해버리는 순간 나도 사라지고 이 컵도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완벽하게 공이 되는 거예요. 무색기의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완벽한 무색기의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공을 보면은 이 공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비로워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이 컵을 보면은 내 나이만큼 반복해서 봤습니다. 지루해요. 영화를 처음 볼 때는 영화가 재미있는데 2번 보고 10번 보면은 영화를 외웁니다. 외우면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그것처럼 이것도 태어나서 이때까지 무수하게 보고 외우고 있습니다. 이 컵 보는 것이 아니고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 감정이 실려 있습니다. 이것에. 그래서 이 실려 있는 이 감정이 이것을 탁 놓아버리는 순간에 세제비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5살 먹는 애기가 처음 이 컵을 보면서 그냥 좋아가지고 만지고 막 이렇게 입에다 넣어보고 하던 그 신비로움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제비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한번 죽어버리면 마음이 놓여져 버리면 그 다음 이 세상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냥 이렇게 평소시에 보는 이 지루함이 아니에요. 처음 보는 것처럼 새롭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 공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성립할 수가 있다. 이것은 보면은 유가 있어야 존재가 성립할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반대로 공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성립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일 공의 이치가 없다면 어떤 존재도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것이 허상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있다면 자성이 있다라면 이 뜻이에요. 자성이 있으면 우리는 이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컵을 볼 때 이것은 둥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이런 것을 하고 비교했을 때 이 둥근 것이지 비교하지 않으면 이 둥근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 인식 대상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로 실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보는 눈이거든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이 아주 미세한 미생물들이 요 속에 많이 붙어 있을 텐데 그들은 지금 제가 이것을 만지면 이것이 도자기이니까 매끌매끌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미생물들도 과연 이것이 매끄러울까? 아니에요. 밀림지대처럼 움푹 기들어가고 움푹 튀어나오고 여기는 그냥 무수한 새가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생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마한 밀림 속이고 미지의 이 세계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매끄러하다 봐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보이는 그런 세계가 올바르냐, 이렇게 매끄러하다고 본 우리의 세계가 올바르냐, 둘 다 틀렸어요. 다 자기의 업대로 보는 세계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컵을 보고 둥글다 매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업이 만들어낸 하나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라고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잘못이에요. 그러면 이체에 있는 이런 세계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업대로 보는 세계예요. 그러면 업대로 보는 이 세계를 진짜라고 본다고 하면, 만약 이것이 진짜라고 하면은 인식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알아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하기 때문에, 허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만일 공의 이치가 없다면 어떤 존재도 성립하지 않는다. 허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14번, 공성이 타당한 것,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 타당하다. 공이 타당하지 않는 것, 만약에 실체가 있다면 이 뜻입니다. 그것에서는 모든 것이 타당하지 않다. 만약에 실체가 있고 자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타당할 수가 없다. 그 밑에 있는 설명, 공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의 일체의 법들이 모두 다 성립된다. 만일 공의 이치가 없다면 그 모두가 성립되지 않는다. 다시 설명해보자. 넘어갑니다. 15번, 그대는 지금 스스로 과오가 있는데 그것을 나에게 돌린다. 마치 말을 탄 사람이 스스로 탄 것을 잊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고 반론을 자꾸 앞에 자꾸 하잖아요. 밑에 있는 15번, 그러한 그대는 자신에 속한 가오들을 우리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마치 그대가 말을 타고 있으면서 그 말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이. 설명, 그대는 유의 법, 실제론적인 관점, 자성이 있는 겁니다. 유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있는 거예요. 유의 법 가운데 가오가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공 가운데서 가오를 본다. 이는 마치 말을 타고서 그 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과 같다. 왜 그런가? 16번, 만일 그대가 모든 존재들이 분명히 자성이 있다고 본다면, 자성이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겁니다. 진짜 실체가 있는 것 본다면 그것은 모든 존재들이 원인도 없고 연이라고 하는 조건도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뜻만 바르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성이 있는 것은 제 스스로 존재해요. 이것은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적으로 우리 쓰는 것들은 제 스스로 못합니다. 인과 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조건 지어져서 살아요.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지수와 풍경에 의해서 살고 이렇게 제 스스로 못 삽니다. 그런데 자성이 있는 것은 제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신처럼. 그러면 이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이 실체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전부 다 허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그것이 진리예요. 허상이니까 허상이 사라져버린 그 이면에 진리라고 하는 바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것이 허상인 줄 알면은 그것이 진리예요. 허상인 줄 알면 그것에 묶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것이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공묘유라고 해요. 있지만 없는 것이다. 없지만 있는 것이다. 이 말뜻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만일 그대가 존재들이 자성으로서 실제한다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다면 그대는 존재들을 인과 연이, 인과 조건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자성이 있다면 그렇게 된다. 설명. 그대는 모든 존재가 분명히 자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모든 존재가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고 보는 꼴이다. 왜 그런가? 만일 존재에 분명한 자기의 자성이 있다면 응당이 생기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아야 한다. 불생불멸이어야 한다. 자성이 있으면 생길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의 원인과 조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떤 존재건 인과 연에서 발생한다. 원인과 조건에서 발생한다면 그 자성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존재에 분명한 자성이 있다는 말은 인이나 연이 없다는 말이 된다. 또 모든 존재가 분명히 그 자성에 머물고 있다면 이는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그 중론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언어가 자성입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하고 우리 스님네들이 법문할 때 보면 본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자성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고는 상당히 그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큰 스님네들이 법문 속에서 본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많이 쓰는데 이 말씀의 뜻은 진리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17번 그것은 자성 그것은 곧 인과와 행위와 행위자와 행위되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며 자성이 있으면 이런 것은 없으니까 또 일체 만물에 생하고 멸하는 것을 다시 파괴하는 것이다. 자성이 있으면 생멸이 안 생겨요. 자성이 있으면 우주 이전부터 자기의 실체가